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거의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아직도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상한 건 여기에요. 정말 확신이 있다면요. 보통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확신하는 말만 계속하면서 동시에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왜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할까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광수의 행동을 두고 김칫국이다, 착각이다 라고만 끝내지 않고 왜 본인은 확신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확신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애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해석하고 관계에서 우위를 착각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 김칫국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 과정을 생각해버린 상태, 그 정도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 지금 광수아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딱 해버리죠. 옥순이 여전히 날 좋아하고 있다고, 영수는 잽도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영수와 옥수는 감정을 아주 차곡차곡 잘 쌓고 있는 걸 7화 예고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광수는 실제로 옥순이 맨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후로는 실제로 옥순과 광수가 특별하게 뭔가가 되는 게 없어요. 먼저 광수가 나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광수는 솔직히 말하면 3화 때 첫 데이트 이후로는, 그리고 그 중간에 남자들을 선택해서 하는 데이트 2번 데이트 빼고는 제작진이 일부러 가려서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광수가 옥순을 찾아가는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드디어 7화 예고편에서 처음 나왔죠. 자, 나왔는데 이 장면도 좀 많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밑에 있는 자막도 그렇고 실제로 광수는 옥순의 마음을 더 얻기보다 옥순에게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하는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 광수에 대해서 현재 많은 탐정님들이 빡이 쳐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광수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재밌는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광수가 첫인상 때 옥순이 광수를 선택해줬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김칫국을 신나게 이제 드링킹을 하는 거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의견 같아요. 그때 그 착각이, 야, 옥순이 나를 한번 골라줬으니까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 갈 거다. 옥순이 직접적으로 나를 선택했을 정도라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영수를 골랐어야지 왜 나를 고른 거야? 결론은 딱 하나다. 옥순이 날 좋아해서다 라고 연계를 지었고, 그 감정이 쭉 이어갔다는 설명도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읽었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칫국을 계속 드링킹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 설명이요,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질투심도 덜 나야 돼요. 그쵸? 맞는 얘기죠. 확신이 있는 거야. 니들이 아무리 해봐야 안 돼, cep도 안 돼 라고 하게 된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돼요. 지금 우리 영자랑 상철아재처럼 분위기가 뭔지 모르게 두 사람 잘 될 것 같네 하면 알아서 다 지금 모세가 바닷물을 싹 갈라버리는 것처럼 전부 다 지금 두 사람이 잘 되기를 은연중에 바라면서 상처를 계속 조지는 분위기잖아요. 영철도 야 임마 너 지금 여기서 와서 이럴 때요? 막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맞는데, 잘 보면 광수는 전혀 주변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혼자서 지금 계속해서 드링킹을 마시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순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자 상철 때랑 완전히 달라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해한다는 게 영자 상철이 무조건 잘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자가 상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변할 가능성은 적어도 솔로 나라에서 없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광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옥순이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다들 인정을 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쵸? 근데 광수는 그 이후에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이 해석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그 이후에 옥순이 한 얘기, 이제 상철이 행님 옥순이랑 4화 때 상철이 옥순한테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듣잖아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는데 2순위나 3순위는 뭐 크게 차이가 없거나 하여튼 3순위 내가 있구나. 근데 잘 들어보니까 광수 형님이랑 상철 형님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2순위가 광수고 3순위 상철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1순위가 광수란 얘기는 안 하고 영수란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초반부는 유효하지만 후반부 가서 빠그러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미 광수는 그걸 상처를 듣고 뭐라고? 2순위가 광수? 1순위 영수랑 자꾸 얘기하고 싶다고? 라고 물음표를 띄워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입력이 안 돼요, 광수한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지금 광수가 7화 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사실은 상철한테 그 얘기를 딱 듣고 직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수아재는 이제 김칫국을 마시는 행위를 7화 때 가서 이제 빠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순수한 김칫국이야 보기가 어렵다. 저는 광수가 초반부 옥순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거를 우선 잡아놓고 정말 옥순에게
자신을 어필한다거나 옥순이 자신을 좋아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물리적으로 옥순을 잡아요. 잡아놓고 제가 26기 광수, 첫 기 광수를 계속해서 예시로 들은 26기 광수와 당시에 아예 그냥 영호가 접근을 못하게끔 온갖 이제 생 난리 브루스를 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좋든 싫든 묶어놔요.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얻겠다는 그 전략처럼 처음에 광수가 옥순이 첫인상을 선택하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다. 어느 쪽으로 넣느냐? 16 광수와 현숙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져요. 여자애들에게 넣는 것도 있지만 광수는 남자들에게도 같이 넣었거든요. 남자들 계속 경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님이 현숙이 초이스 한다고 현숙이 그 초이스에 넘어간다는 보장 있나요? 하면서 초이스? 약간 조금 그런 유흥가에서 쓰는 그런 의심으로 되는 단어를 딱 쓰면서까지 이 남자들을 이제 견제를 같이 했어요. 즉 여자와 남자의 견제를 같이 했다면 약간 광수는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만 견제를 하는 거예요. 옥순을 내버려두고 남자들이 옥순에게 가는 거를 간접적으로 소문을 막 내서 나랑 좀 잘 되고 있다. 상철아 잘 들어봐. 지금 옥순 넘어왔어. 라는 얘기를 딱 이제 계속해서 풍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왜 저는 이제 김칫국 전략 혹은 광수가 첫인상 선택을 지금까지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명백하게 상철은 광수에게 얘기를 했어요. 4화 때 상철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형님 제가 지금 방금 옥순이랑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동등하다는데 형님. 이러니까 광수가 벌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광수는 행동을 옮기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랑 옥순이랑 데이트 갔다는데 나 영수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페이크야. 근데 어쨌든 옥순도 여길 즐기러 온 거잖아.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김칫국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광수의 전략이 옥순에게 있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면은 옥순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제가 거듭해서 약간 끔찍한 비유긴 한데 광수가 그렇게 막 잔인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발칸반도에 있는 그런 납치혼이라든가 그런 인류의 사례들을 예시로 들면서 광수가 하고 있는 전략은 여자들의 우선 신체적으로 자신에게 떠나지 못하게 묶어놓은 다음에 마음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라고 보는 지점이. 안 그러면 광수가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나 그냥 된 것 같다. 옥순이 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굳이 그런 말을 남자들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광수가 옥순에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저는 무의식적으로 광수 또한 옥순이 자신을 그렇게 세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드는 지점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우리 26기 첫기 광수처럼 계속 매달렸겠죠. 계속 현수 같은 거 알짱거리면서 모락모락하고 계속 그랬겠죠. 근데 이 치명적인 전략의 최고의 단점은 뭐냐면 광수의 이런 선택에 의해서 남자들이 옥순에게 다가가는 거를 포기를 해야 돼요. 이 26 광수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절반은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더 이상 그때 현숙에게 아무도 안 가까이 갔잖아요. 광수가 하도 옆에서 모락모락하고 26기 때 그 당시에 광수가 그 당시에도 광수 아재가 영철 아재가 조금 원래 좀 현숙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광수가 계속 옆에서 쫑알쫑알대고 자기한테 막 대놓고 좀 형인데도 불구하고 막말하고 막 이러니까 광수가 좀 짜친다고 쟤 때문에 내가 현숙한테 말을 먹겠다고 하는 등 어느 정도 그 전략이 먹혔어요. 그래서 최종 선택까지는 갔죠. 그럼 이 광수 아재는 그 전략이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광수도 뒤에 가서 영수 뒷담화를 하고 앉아있지. 이 영수 뒷담화를 하고 있지. 실제로 이 광수처럼 대놓고 붙지도 못하고 뒤에 가서 그냥 이제 뒷작업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뒷담화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7화 때 6화 때 진실을 깨달은 거죠. 생각보다 옥순의 마음이 정말이었구나. 상철이 4화 때 나한테 분명히 형님 지금 옥순의 마음속에 나랑 지금 형님이랑 지금 똑같다는데요? 오비 영수가 있다는 데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밑작업을 하면 남자를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이 전략으로 밀어붙였다가 26기와는 다르게 영수가 치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정말 재밌죠. 그렇게 저는 광수가 옥순의 마음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물리적으로 다른 남자들을 이 옥순에게 가지 않게만 만들면 자기가 성공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즉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영수가 1순위 있지. 한편으로는 짜쳐해. 못 믿어해. 에이 설마 영수 같은 인간이랑? 하면서 계속 뒷담화를 시작하면서도 그 뒷담화의 원천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덮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입을 계속 털어가지고 남자들이 옥순에게 못 가기만 하면 성공이야. 근데 그게 빠그러진 거죠. 영수가 그걸 무시하고 가는 걸 계속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옥순도 자신과 다르게 자신에게 대하는 것과 다르게 영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면서 이 전략 계속 가다가 나 혼자 지금 나만의 착각, 나만의 망상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이도 저도 아니겠다 싶어서 뒤늦게 행동하는 장면이 7화 예고편의 장면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심층 분석 한 단계 더 들어가겠죠. 왜 광수는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광수가 사랑하는 대상은 옥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옥순으로부터 첫인상 선택을 받았고 나는 되게
남들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야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저는 느끼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자들을 옥순에게 가지 못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옥순이 날 좋아한다. 그만큼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더 나아가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보다 나는 굉장히 우월한 존재야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은연중에 심리적인 도구로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도구가 이제 먹히지 않는 순간이고 정확히 말하면 내 우월감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옥순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그 우월감이 더 이상 옥순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월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수가 7화 때 태도를 180도 회전한 이유가 옥순을 정말로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옥순이 다시 자기를 좋아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이제 증거는 광수가 우월감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는 3화 때 영철에게 서슴없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영철한테는 야 개그맨들이 미녀 결혼한대잖아 하면서 영철을 이제 개그맨으로 딱 이제 이미지를 고정을 시켜버리고 본인은 나 기분 좋다 나 옥순이 선택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광수가 은근히 실제로 우월감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추게 만들므로써 혹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함으로써 그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광수는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옥순조차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결국 그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그런 사고방식이나 사유체계는 다른 사람을 밑에 깔아뭉개야지만 성립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광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러한 사고체계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의 초면인 이제 영철을 딱 보면서 영철이 첫인상 못 받은 걸 딱 확인하고 나서 바로 이빨을 딱 들이대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는요. 이미 굉장히 광수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수를 계속해서 보면서 뭔가 좀 별로다. 저 사람 왜 그러냐라고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단순히 광수가 짜치는 잘난 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나 뭐 된 것 같은데? 야 옥순이 나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등 미묘하게 그는 옥순과 자신과 잘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옥순이 나를 더 좋아한다는 프레임을 계속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묘하게 그는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순조차도 광수님 한 번만 연애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덤비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광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프레임 속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마지막 화에 가서 드디어 된통 깨지긴 하죠. 하지만 그 된통 깨지는 장면조차도요. 예고편을 보면 정말이구나. 옥순이 내가 아니라 영수를 더 좋아하네? 라고 해서 자신의 그 우월감을 갖고 느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아큐 정전에 나오고 있는 그는 아큐처럼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옥순이 저런 영수 같은 인간을 좋아해? 라는 의미에서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는 저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조차도 정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라고 하는 반성이 아니라 내가 옥순을 다시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조급해진 느낌을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광수아재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우월감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명한 말이 있죠. 또 뭐다? 과잉은 결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자신의 우월감에 집착한 이유는 실제로 그가 대단하지 않다고 하는 초라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이 거꾸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옥순이 한번 딱 골라줬고 근데 그 고른 것도 3화 때 잘 보니까 옥순이 말을 잘 들어보니까 정말로 광수가 마음에 든다기보다 광수가 날 골라줬어. 그래서 영수랑 가면은 다대이 될 것 같아서 피했다. 영수가 나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지 않아서 우선 광수 먼저 알아본다의 의미이지 본인이 생각했던 광수의 생각처럼 정말로 옥순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서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체크를 하려고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광수는 첫인상을 선택했다는 그 사실만 확대 해석하고 그것만 딱 오래 붙여서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 유리한 부분만 딱 꼬려가지고 딱 광고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김치국을 아주 그냥 진다발라게 들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첫 데이트 후에도 옥순의 마음이 충분히 변했다는 거를 상철이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동등하다는데요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데이트 한 번 안 갔다 온 상철이랑 자기랑 갔다 동등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 우리 광수는 끝끝내 아큐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빠그러진 게 아닐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자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흔들림을 직면하고 바꾸기보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훨씬 더 편한 선택인 남자들이 옥순에게 다가가지 않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는 등 상당히 짜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대가를 후반부에 이제 치르죠. 이제 곧 후반부인데, 네, 후반부 가서 치르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광수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밌고 편안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원하신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